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대 이 초년생이나 역시 이제 예비 신혼부부죠. 이분들께 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한 3곳 정도 추천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은 한강변이고요. 나머지 2곳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단지를 좀 말씀드려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몇 가지 제가 선택한 기사를 좀 보면서요. 말씀 나누고 오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서울 아파트가 30, 40 세대도 아니고 10대, 20대의 매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고요. 특히 이제 강남 3구에서 그 매수세가 급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니까요, 어떤 빚을 낸다거나 본인 자산이 있어가지고 갭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찬스가 아닐까. 즉 이제 증여라던가, 뭐 현금성 증여라던가, 부담부 증여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5월에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이제 5,090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건, 5.4%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20대 이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면은요, 요게 2021년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나타난 그래프고요. 이제 서울하고 강남 3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 비중이 상승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이 됐었는데 3월을 기점으로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 좀 나오고 있네요. 네. 한편 이제 한은이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례적으로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집 가격이 급락할 거다. 조정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건데요. 그 근거가 되는 걸 두 가지를 들었죠. 이 PIR이라고 하는 것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은 먹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먹히고 있지 않은 이유가요. 사실상 시장은 이 수급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없고요. 지금 뭐 인허가를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5년이나 6년 뒤죠. 게다가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으로 해서 또 전세 가격이 좀 안정을 취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즉 이제 공급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공급을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 같이 보면은 매매 수급 지수를 좀 보면은요. 이게 수도권입니다. 위에가 수도권이고 아래가 이제 서울인데 특히 100을 기점으로 합니다. 요게 이제 100이라고 하는 수치고요. 100보다 넘으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건데 현재 기준은 다 100 이상이죠. 수도권은 지난 4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이 되고 있고 계속 100 이상이었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이었던 게 다시 좀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제 국토부에서 전국 규제 지역을 현행 111곳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로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보고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직전 3개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해당 지역 시도 물가 지수 변동률의 1.3배요. 1.3배를 넘어서면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반대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건데
이제 심의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량 요건을 불충족을 했기 때문에 규제적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한 7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죠. 현행 요런 6곳 하고요. 투기과열지구인 창원 일대 한 곳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미룬 거죠. 한두 달 뒤로 의사결정을 미룬 건데 그 이유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현재 이 초저금리하고 가계부채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의 기대 심리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규제 지역 해제에 좀 신중을 기한 걸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해제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구독자 사연입니다. 올 이제 9월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혼부부시라고 합니다. 직장의 위치는 둘 다 마곡이시고요. 사내 커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물이 많이 없네요. 매물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실제 거주까지 가능한 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둘의 자금을 더하면은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해서 이제 6억의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30대 예비 신혼부부니까요. 아직은 혼인신고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명의로만 주택을 6억의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인신고는 좀 미루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의 명의로는 비록 이제 수도권 외곽지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하시거나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도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유자금으로 해서 이제 소액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나중에 비과세 받고 하나는 역시 뭐 비과세를 받던지 아니면 일반 과세를 받던지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안에 대해서 6억의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직장이 마곡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강서구 마곡동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마곡 나루역 일대에 직장을 이제 부부가 둘 다 다니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멀리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두 분이 다 여기이기 때문에 집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실 지역은 요 옆에 이제 가양동 일대 한강변에 소형의 아파트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요즘에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바로 옆쪽에도 이제 방화 일대에도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은 신월동 쪽에도 한 6억 내외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총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현장을 좀 이렇게 가보시고 느낌을 좀 보시고 거주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은 지역을 좀 선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가양 성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6억 이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6억이 넘어갈 것 같고, 비록 이제 용적률 자체가 한 195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 평형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이제 재건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갈 가능성은 좀 높은데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한강변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여기가 CJ 부지인데요. CJ가 이런 식으로 조감도를 가지는 곳으로 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도 나왔죠. CJV 개발된다. 가양동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물론 이 그림은 이제 6단지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한강 조망에 뭐 재건축 기대라고 하는데 재건축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단지이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 한강변이고 이런 주변에 직주 근접으로서의 호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이제 코엑스보다 규모가 더 큰 그런 단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많은 호재들로 인해서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서울의 한강변에 이 35층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지를 높이를 한 35층밖에는 못 올리는데 이 부분을 뭐 50층 이상 올릴 수 있게끔 서울 플랜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비록 이제 가양동이지만 더불어서 한강변 일대는 다 큰 직간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요. 인근에 이제 방화라든가, 방화 5단지죠. 여기가 용적률이 좀, 175%고, 재건축 가능성이 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월동 쪽에도 이미 안전지나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발표 예정인 단지가 있습니다. 이도 소형 평형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6억 이하, 6억 내외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단지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좀 신혼집으로 보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6억 이하 아파트 추천지 3곳을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아파트, 특히 이제 10대, 20대 매수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 이제 강남 3구에서 좀 급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부터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제 서울 집값 고평가에도 수급 자체가 깨졌고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던지 그런 정책들의 어떤 미스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 요인은 여전하고 계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편 국토부에서 전국 규제 지역을 현행으로 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두 달 뒤에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30대 이제 마곡 직장인 예비 신혼부부 6억의 아파트 추천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가양 한강변 그리고 재건축 단지로 방화라 신월동 일대를 같이 더불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